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새로 영상으로 중요한 부동산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영상은 전체 화면으로 휴대폰으로 보시면 보다 선명하고 깔끔하게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중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방향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자, 기존에 이 5월 달에 민생경제 안정대책 발표가 됐었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고, 그중에 이 생계비 부담 경감, 그리고 밥상 물가 안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부동산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 이것을 위해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이 일시적 2주택 완화하고, 그리고 최종 1주택도 폐지가 되고, 그리고 보유세도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잡고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번 6월 중순이죠. 오늘 발표가 되었고 뉴스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좀 1주택이신 분은, 고가 부동산을 가지신 분들 중에서 이제 종부세를 어느 정도, 몇백 정도 내셨던 분들도 이제 안 내게 생겼어요. 이제 안 내게 생겼고, 심지어 이번에 이 보유세 완화는 다주택자에게도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2020년, 그렇죠? 지금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오면서 계속 이 공시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자, 그리고 공시가만 급등한 게 아니라 80%에서 85, 90, 95 이런 식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계속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종부세도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이면은 이제 중과가 됐었잖아요. 종부세율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거기에 기본 산식에 들어가는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대폭 줄이는 완화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아주 큰 완화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히 기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경제정책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2020년 수준, 이건 공약 그대로 가네요. 공약 그대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도 완화 효과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주택자 종부세도 이게 그냥 완화가 아니라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종부세, 보유세가 완화가 되면은 또 이게 상성이거든요. 다주택자 중과 양도세, 중과 유예와, 그리고 이런 보유세 완화, 이건 또 맞물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1년에 부과돼야 되는 이 종부세를 내는 것이 부담이 돼서 이 매도를 하게끔 해주는 건데, 이게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정말 못난 애들은 팔겠지만, 어느 정도 애매한 친구들은 보유세가 완화되니까 매도하지 않고 제값에 받으려는 성질이 더 커지겠죠. 이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지금 100%에서 60%로 그냥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치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도 혜택을 보고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또 올린다고 해요. 이게 이번 정권에서 9억에서 11억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는 그대로고. 근데 여기서 11억이 아니라 또 14억으로 올린다 그래요. 그러면 1주택자는 어떻게 되죠? 이제 종부세 과세 기준도 14억으로 올랐고요. 14억 넘어가더라도 이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려가니까 어차피 1주택이니까는 종부세율 중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60% 수준으로 된 것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공시 가격에 이걸 곱해서 이게 이제 넘어도 이게 60%이기 때문에 완전히 줄어드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게 2020년 수준이라고 얘기했는데 1주택자는 2020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세 기준이 안 되게 되는 분들이 많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파격적인 완화책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파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 1주택자만 한정해서 할 거를 또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약간 이런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만 찝어가지고 이전 정권에서는 많이 했었죠. 보유세, 재산세 완화나 이런 것들은 1주택자만 찝어가지고 했고 다주택자는 얄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예상외로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이게 여론에서 왔다 갔다 뭐 갑론을박 하겠죠. 자, 아무튼 지난 정권에서 많이 늘어난 세부담을 조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좀 더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해서 이게 부자들 세금 내는 걸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거주비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월세 올라가는 수준이 장난이 아니게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세보다 월세 비중, 거래 비중이 60%잖아요. 예. 이게 뭐 10년에 걸쳐서 발생된 현상이 아니라 그냥 근 임대입법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전에만 해도 30%대였는데 60%로 바뀌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려준 보증금을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세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월세 이후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이것도 양극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고가주택지를 중심으로 그리고 뭐 하급지 이게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급지는 전월세가 뭐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 않고 뭐 거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고 이 고가주택 중심지에 거주하시거나 거주하려고 생각하는 분은 너무 비싸졌고 그 물건도 없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임대 3법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국회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임대 3법을 손질할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후에나 이거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가전수를 써서 거주비 인상의 폭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평가를 내리자면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했다는 거는 어쨌든 최초의 종부세 예전에 그 중과되고 강화될 때 어떤 말씀드렸죠? 이거 다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가격이 그 올라간 보유세를 감당해주고 또 반전세를 받아서 세금 낼 거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최근 뭐 3년 동안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임대 가격을 거의 입주 물량이 안 받쳐주니까 억지로 끌어올려도 거래가 되니까 뭐 천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세가도 그렇고. 어떻게 2년 만에 전세가가 50% 이상 오르는 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두 눈으로 말도 안 되는 걸 다 지켜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번 선택을 그냥 다주택자의 세금을 내려주네라고 단순하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좀 더 나가서 봤을 때 좀 더 전가될 수 있는 거주비 인상의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보고 있는 건 이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공급이 받쳐줘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이 10명이고 물건이 100개면 오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상급지 하나, 두 개는 오르겠지만 나머지는 평온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 10명이 있는데 물건이 5개인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급입니다. 입주 물량, 눈에 있는 실물을 만들어내야 돼요. 공급을 해야 돼요. 정책으로 이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요. 일시적으로 늦출 수는 있지만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 보면 이제 규제책들을 완화할 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게 나오고 있고, 자,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 이게 전에도 말했죠. 지금 보완할 수 있는 게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일시적 2주택 완화한 것도 시행령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최종 1주택도 마찬가지고, 보유세 완화도 지금 60%까지 끌어내리는 거 대통령 시행령으로 하는 겁니다.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럼 순서예요, 순서 이거는. 바로 주택 임대 사업자, 여기에 대한 혜택을 부활시킬 수밖에 없는 5% 상한을 지키면서 가야 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여기 비슷한 기사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임차 시장에 안정화를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뭘까를 풀어놓은 기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또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된 내용은 보유세 대폭 완화니까요. 이거는 조금도 아니고 대폭 완화예요. 지금 10% 20% 내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냥 확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뭐예요? 지금 계속 발의안들이 뭡니까? 그 안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100%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전에도 한번 짚었죠?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
그 전에 일단 다 내리는 겁니다. 예,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이게 연소득 내로 제한하는 제도도 이제 폐기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자본을 좀 끌어다 써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보유세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 그래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구체한 방안을 내놨다. 이게 아까 말했던 5월 달에 발표한 민생안정, 그 얘기 나왔던 거죠. 자, 이게 보유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거. 국회 통과 필요 없으니까요. 국회 의결 필요 없이 가능하다. 자, 공정시장 가액 비율, 재산세와 종부세, 보유세 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표를 책정하는 데 쓰이는 비율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종부세, 종부세율이 있죠. 요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시장 가액의 가격의 공시가격, 요걸 곱해서 과세 표준을 구한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도 굉장히 그렇지만 1주택자는 정말 어떻게 됐는지 이제 보세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그리고 부담 징벌적 정상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아까 말했던 60% 얘기했잖아요. 기존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재산세는 지난 수년간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로 고정됐는데 이를 대폭 낮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까지 80% 적용해 왔는데 19년부터 5%씩 올려서 100% 적용 예정이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20년부터 21년, 22년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이렇게 세부담이 빨리 늘어나는 징벌적인 측면이 있어서, 자, 이렇게 올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보유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끌어와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로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에서 14억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특별공제 3억 경우에는 8월 말까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11월 말 종부세 고지될 때 1주택자 경우 20년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당수는 20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내는 수준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이외에도 뭐 60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보유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 유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 6천만 원 그리고 종부세 100만 원 초과 뭐 이런 요건에 갖추면 유예도 해준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서브로 들어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곧 나올 것들인데 이것도 확정되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분양가 상한제 개편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대출 80%까지 LTV 상한 주택 가격 소득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모기지 같은 경우에도 4억에서 6억으로 확대해 주는 것들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저가 아파트 진입해야 되는 젊은 분들에게는 또 더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뜰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이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음에 영상에는 임대차 3법 플러스 임차시장 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해봐야 여러분도 준비가 가능하니까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보유세 부담이 확 줄어들고 다주택자들 그 부담 그리고 1주택자 또 특별 3억 공제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청하실 분은 댓글, 고정 댓글, 첫 번째 댓글입니다. 여기에다가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강의 신청할 수 있어요. 강의 신청하시고 수요일에 오시면 이런 전반적인 바람의 방향에 맞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입지가 좋을지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을 제가 가감없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강의 참석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노루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